안녕하세요. HLB 그룹주들이 리보세라닙의 간암 통계적 유의성으로 인해서 급등할 때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에 상한가도 쳤고요. 단기 가열에 들어가고 나서도 5월 20일 현재 시점에서 최고가입니다. 여태 상승했던 것들 중에 가장 최고가라는 거죠. 반면에 HLB는 살짝 모자른 걸 알 수 있습니다. 5월 18일에 고점이고 거기서 조금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5월 13일에 상한가를 친 것도 그렇고 최근 주가도 그렇고 대장의 역할을 HLB 생명과학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은 재료나 같은 테마로 묶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그 중에서 대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대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왜 대장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총이 가벼워서 HLB 생명과학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인데 HLB는 5조 2천억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HLB 생명과학이 치고 나가기가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HLB를 선택할까? HLB 생명과학을 선택할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운 종목에 손이 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가벼워야 조금 더 잘 상승할 것 같기 때문이죠. 물론 HLB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장기 투자 주주님들은 HLB야말로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저의 해석은 사업 측면에서는 HLB가 그룹주들 중에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대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 측면에서는 HLB가 대장, 주식 측면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대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주식 시장에서 HLB 생명과학이 대장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이유로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총이 가벼워서 분명히 가장 대표적인 HLB 그룹주를 선택할 텐데 투자자들이 분명 HLB와 HLB 생명과학 둘 중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먼저 핵심에 가까운 이 두 종목들이 치고 나가고 이어서 다른 그룹주들 HLB 제약,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도 이후에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HLB를 선택할 거냐, HLB 생명과학을 선택할 거냐 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투자자들은 보통 단기 투자자들을 말하겠죠. HLB 생명과학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률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을 때 온갖 트레이더들이 전부 다 몰려오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의 관점과 이 단기 투자자들의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급등할 때 빠르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를 하니까 여러 종목들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업 하나하나의 상세한 정보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측면에서는 HLB가 대장이어도 주가가 상승할 때는 HLB 생명과학이 또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뇌피셜 주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재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최근에 HLB 생명과학은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들다가 연상이 되어서 요 생각까지 가게 된 건데요. 자, 여기 공모 일정을 보면 주주 확정은 4월 27일에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9일에 청약 안내서를 송부했다고 하죠. 이거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일정상으로는 5월 9일에 송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행사가액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6월 2일에 확정 공고까지 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완료가 된 거죠. 행사가액도 정해졌고 청약이 남았습니다. 6월 7일과 6월 8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먼저 기회를 기존의 주주에게 줍니다. 그래서 구주주 청약을 하고 이후에는 일반 공모 청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6월 15일에 납입이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참고로 6월 27일에
신주인수권 증권이 상장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HLB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시기가 요 BW 일정과 겹칩니다. 상당 부분 겹치는 시기죠.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타이밍상 굉장히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HLB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과 요 BW 공모 일정이 겹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월 31일에 행사가액이 확정이 되죠. 아직 행사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태가 이 행사가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6월 7일에 8일에 구주주 청약 있잖아요. 요거 사람들이 엘생의 현재 가격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니 주주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엘생의 BW 행사가액 12,000원이 비싼 것 같다, 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BW 행사가액이 12,000원인데 만약에 BW를 청약하는 날에 12,000원보다 주가가 낮다면 엘생 주주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주가가 낮으면 행사가액이 또 조정이 되긴 하겠죠. 주가가 낮아지면은 조금 더 다운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엘생 주주님들의 판단 근거는 요 12,000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약하는 시기쯤 다가올 때, 청약을 결정하려고 할 때쯤 주가와 이 행사가액을 좀 비교해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낮다면, 주가가 이 행사가액보다 낮다면 이거 내가 들어가도 BW는 뭐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물리는 게 아닌가. 실제로 물리는 건 아니지만 별로 메리트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이 1,000억 원대거든요. 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가 큰 자금 조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생의 입장에서는 이 BW 발행을 성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대장이었던 이유 두 번째, BW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런 관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는 눈이 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엘생이 BW 발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투자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고 실력이 좋을수록 저런 분석들을 굉장히 잘하겠죠. 그런 이제 큰손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대장이 될 수 있는 건 누굴까 아마 판단을 했을 텐데 엘생의 주가가 오를수록 회사 입장에선 좋으니까, 왜냐하면 BW를 아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생이 이번엔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하고 매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HLB보다 현재는 HLB 생명과학의 BW 공모 일정이 겹쳐 있으니까 아무래도 엘생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률이 좋지 않을까, 뭐 요런 판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배경에는 요런 가정들도 실려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분명 BW 성공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다면 이번 호재, 이번 재료들이 이번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은. 단순히 BW 일정과 관련하여 엘생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회사 입장에선 좋으니까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제가 뇌피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5월 20일에 엘생에서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것까지 보면은 조금 혹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투자주의가 떴는데 15일간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 엘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큰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엘생 주가를 크게 건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개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상위 3개 계좌의 투자자 구분을 보면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단 드러나 있듯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엘생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를 세게 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뜬 거죠. 골고루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수 계좌에서 좀 매수를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랬던 흔적이 있고요.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세력의 계좌가
드러났다, 들통났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세력이라고 부르죠. 돈이 많은 사람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생명과학이 왜 대장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 HLB와 HLB 생명과학 둘 중에 대장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총이 가벼운 HLB 생명과학이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간택을 받아서 대장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한마디로 시총이 가벼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엘생의 BW 공모 일정이 5월, 6월에 걸쳐 있는데 이 시기에 아무래도 엘생이 조금 더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회사를 또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로 또 대장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할 때 상대방이 가위를 낼 거를 예상하고 내가 주먹을 낼 걸 예상하고 상대방이 보자기를 낼 걸 예상하고 내가 가위를 낸다. 요런 느낌이죠. 회사에서는 엘생에 대해서 뭐 따로 소식을 전하거나 뉴스 기사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뭔가 엘생의 BW를 성공시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엘생이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예상된 베팅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BW 행사가액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2,000원입니다. 12,000원보다 굉장히 올라온 상태 17,900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엘생의 BW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뭐 뇌피셜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 줄 요약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